네, 이번 시간에는 플라스틱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스틱 산업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고분자를 기반으로 한 산업이 되겠죠. 고분자. 자, 고분자를 기반으로 한 산업이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분자를 이용을 해서 그 뭐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플라스틱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고분자를 이용한 그 산업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기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LG화학 광고예요. 사실 이제 회사 광고를 실는 게 뭐 이상하게 보일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LG화학과 개인적인 친분은 하나도 없고요. 그냥 여기에 있는 광고, LG화학 광고가 굉장히 예, 그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이제 광고를 가지고 온 건데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그 각 그 제품들 있죠. 제품들을 자기네들의 회사가 다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완제품을 만든다라는 것보다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나온 제품의 소재 소재를 자신들이 만든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보면은 뭐 로봇, 그 다음에 스마트폰, 그 다음에 전동 스쿠터, 전기차, 그 다음에 친환경 주택, 뭐 내부 인테리어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런 모든 거에 다양한 플라스틱과 관련 소재가 들어가는데 이러한 LG화학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소재를 이런 다양한 제품에 적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게 자동차인데요. 이 자동차는 지금 뭐 전기차 이야기를 하지만 전기차 이전에도 굉장히 다양한 플라스틱이 자동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핸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차 램프, 뒤에 있는 램프, 그 다음에 타이어,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무슨 뭐 이렇게 플로우, 그 다음에 뭐 계기판,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여러분들이 차량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볼 수 있는 많은 플라스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플라스틱을 우리가 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플라스틱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제품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선 치지 않지만 LG화학은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그 LG화학을 하루라도 거치지 않으면은 뭐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좀 어찌 보면 교만하다라고 보일 정도의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 그러한 광고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광고가 뭐 옳다 그르다 이런 걸 떠나서 그 광고처럼 우리 생활에는 굉장히 많은 화학 제품, 특히 플라스틱을 기반으로 한 화학 제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자, 플라스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플라스틱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플라스틱은 기본적으로 고분자로 되어 있습니다. 고분자. 자, 고분자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은 폴리머예요. 폴리머 영어로. 폴리는 많이 여러 개, 그다음 머는 리핀 유닛, 모노머를 이야기하는 거죠. 모노머 단량체를 보통 우리가 그 모노머라고 하는데 이렇게 리핏이 되는 것을 머라고 하고 이렇게 여러 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폴리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폴리에틸렌, 뭐 PVC, 그다음 폴리프로필렌 이런 애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단량체라고 하고 있는 얘네들이 서로 계속 연속되어서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량체들이 여러 개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고분자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얘네들이 CHON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기계적인 특성으로는 탄성 변형, 배향 등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얘네들을 뭐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트리트먼트를 통해서 성능을 높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을 뭐 염색, 산화, 분해 반응 등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용해 또는 결정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고분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설계적인 특징이 있고 경제적인 특징이 있는데, 설계적인 특징으로는 얘네들이 내화학성, 내부식성, 그 다음에 굉장히 그 비중 대비 고강도,
그 다음에 열적, 정기적 특성이 뭐 어떠한 그 특징이냐에 따라서 원하는 특징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착색 가능하고 투명하고 굉장히 광범위한 물성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물성인 디자인적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복잡한 형상을 용이하게 성형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재료의 설계적인 측정, 그 재료 설계적인 특징에 해당이 되고요. 경제적인 특징으로서는 얘네들을 대량 생산할 수 있고요. 치수 안정성, 그러니까 굉장히 얘네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치수 안정성인 부품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대량 생산, 그 요러한 생산 부품을 생산 가능하다 이런 소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기능, 그 다음에 후가공을 최소화, 그 다음에 간단한 조립성, 금속 대비 가격 저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고분자를 왜 사용하냐 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대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꼭 여러분들 보시기에 안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 맞아요. 안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굉장히 많은 고분자 플라스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고분자가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라기보다는 우리가 다루는 고분자 중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분자 제품 개발의 경우에는 항목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개발할 것이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 상세 내용으로는 얘네들이 뭐 연소성, 그 다음에 내구성 불량, 뭐 이런 파괴, 높은 열팽창 계수, 환경 문제, 이러한 제품 개발에 사용되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제품 개발, 그 다음 연소성, 그 다음에 내호성 불량, 그 다음에 크립과 응력 이완 파괴, 그 다음에 물성치의 변화, 그 다음에 높은 열팽창 계수,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분자 제품을 만들 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의점. 자, 그러면은 제품 개발할 시 어떤 것을 유의해야 되냐? 얘네들을 이제 성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형을 할 때 생산용 금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얘네를 부품 성형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성형 관련 비용이 많이 든다. 그 다음 두 번째, 얘네가 잘 타죠. 잘 타기 때문에 탈 때 연기와 독성 가스를 배출하는 특성이 있다. 그 다음에 얘가 빛에, 그리고 그 산소와 자외선에 그렇게 강한 애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안정제가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크립과 응력 이완은 여러분 지난번 그 기계적 특성할 때 배웠죠. 크립. 얘네들이 가만히 힘을 두고 있으면은 축 늘어지는 특성이 있는데 이제 그게 고분자의 대표적인 특성이다. 그래서 그 응력 이완과 그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크립에 매우 민감하게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파괴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파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특성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물성치의 변화라고 한다면은 얘네들이 우리가 초기에 얘를 만들었어요. 만들었을 때 얘가 이러이러한 물성치를 가진다라고 하면은 그 물성치로 계속 유지가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얘네가 변화가 된다.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은 온도, 습도, 그 다음에 변형률 파괴 시험법, 이런 거에 의해서 얘네가 영향을 받게 되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는 열팽창 개수가 큽니다. 자, 열팽창 개수가 크고요. 그 다음에 그 얘네들은 생체분해에 큰 저항이다. 자, 생분해성이 좋지 않다는 거죠. 생분해성이 좋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미세 플라스틱 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 미세 플라스틱, 이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분해가 되지 않아서 계속 바다를 떠다녀 가지고 그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이제 물고기들이 뭐 이렇게 뭐 죽는다든지 이러한 현상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워낙 미세 플라스틱이 작아서 우리가 새로운 플라스틱을 산다 하더라도 그 물병이 있죠. 물병 같은 데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경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 편리한 물질이긴 하지만 환경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이 플라스틱이 굉장히 거기서 이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겠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고분자 구조를 한번 볼게요. 고분자 구조가 있는데 선형 있고요. 기본적으로 고분자는 체인으로 되어 있어요. 체인. 이렇게 되어 있는 체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체인이 어떻게 배열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배열이 되느냐에 따라서 뭐 선형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분지형이 될 수도 있고 가교형, 그 다음에 네트워크형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형성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체인과 체인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분자 간력입니다. 체인과 체인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분자 간력이다. 그러니까 얘네들 하나는 지금 각각의 이제 뭐 공유결합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체인과 얘네들 다른 애들의 사이는 얘네들이 그 분자 간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그 분자 모형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뭐 밴딩을 하거나 구부러지거나 또는 트위스팅 그 이렇게 자, 트위스트라고 하면 뭐 한글말로 뭐라고 하나요? 얘를 이렇게 그 예, 정확한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구부러지거나 트위스트 돼 있을 때 얘네가 그 이런 그 트위스트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이렇게 도는 거죠. 트위스트가 도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가 카본 그러니까 탄소 그 원자를 중심으로 해서 얘네가 체인 본드가 돌면서 구부러질 수도 있고 이렇게 트위스트 될 수도 있고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얘네의 분자 모양이 굳이 이런 그 체인을 깨지 않고도 변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고분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분자의 특징, 분자 구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얘네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뭐 얘네들의 그 가장 큰 게 기계적 특성 때문에 우리가 고분자를 쓰는데 기계적 특성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네가 브릿지 그 브릿지 스트럭처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리 결합 구조가 그 브릿지가 서로 이제 그 서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의 경우에는 브릿지가 브릿지끼리 이렇게 결합된 구조의 경우는 우리가 탄성 중합체인 일라스토머인데 이 경우에는 얘네들이 탄성 변형만 계속 일어나다가 결국에는 프랙처가 발생하는 이러한 독특한 기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애가 되겠다. 이게 이제 다리 결합 구조라고 하고요. 얘가 만약 그 이런 구조가 아니라 만약 네트워크 구조를 가졌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대부분 열 경화성.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로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요. 보통 크로스 링킹이라는 경화를 통해서 얘네가 이러한 그 하나의 큰 거대 분자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로 우리가 그 에폭시, 페놀, 실리콘 이런 거에서 볼 수 있는 열 경화성 플라스틱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고분자 그러니까 이러한 예를 잠깐 이야기했는데 사실 우리가 고분자 구성 성분에 의한 분류를 좀 더 자세히 하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먼저 그 호모폴리머는 뭐냐면은 단일 모노모로 이루어져 있어요. 얘네가 단일 모노모로 구성된 고분자 화합물을 우리가 호모폴리머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그 유리 전이 온도를 글라스 트랜지션 템퍼러처라고 유리 전이 온도. 자, 유리 전이 온도를 여러분이 배운지 안 배운지 잘 모르겠는데 유리 전이 온도는 얘네가 모바일하기 원래는 이렇게 딱딱한 그 체인이 딱딱한 고체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기가 어려운데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온도를 글라스 트랜지션 템퍼러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껌 같은 걸 생각해 보면은 껌의 TG는 한 30도 초반에서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껌을 씹기 전에는 얘네가 딱딱하다가 입안에 딱 들어가면은 얘네가 말랑말랑해지죠. 그게 이제 TG가
한 30도 그 위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입안에 들어가면 체온이 Tg보다 높아져서 얘네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겠다. 이게 바로 껌의 Tg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Tg가 뭐지? 라고 생각하면 껌은 이제 그 체온보다 조금 낮게 Tg가 형성이 되는구나 라는 걸 기억하면은 잊어버리지가 않겠습니다. 또는 멜팅 포인트와 같은 고유의 그 물성이죠. 이런 물성을 가지는 게 단일 물성을 가지는 게 호모폴리머의 특징이 되겠다. 그래서 그런 애들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그 다음에 이제 뭐 폴리아세틸, 뭐 그 아세틸 호모폴리머 이런 굉장히 다양한 그 폴리머가 있겠고요. 그 뭐 굉장히 다양한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코폴리머는 공중합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폴리머 중합체라고 하는데 그 공중합체의 경우에는 모노머가 2개 이상으로 되어 있는 애예요. 호모폴리머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 코폴리머는 2개 이상으로 되어 있는 물질을 우리가 코폴리머다, 공중합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물리적 특성의 경우에 물리적 특성의 경우에는 얘네가 지금 2가지를 가지는데 문제는 얘네는 성분이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다르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잠깐만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그 2개 이상의 모노머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하는데 얘네들이 그 특징은 단일 Tg 그러니까 글라스 트랜지션 템퍼러처와 그 다음에 멜팅 그 템퍼러처를 갖는다. 그런데 얘네들이 각각 구성 성분 비율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A랑 B가 얘는 A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A로만 A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애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뭐 A 뭐 B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개가 같이 그 다른 모노머가 같이 그 공중합돼서 같이 중합이 돼서 만든 그 고분자 화합물이 코폴리머인데 얘네들이 구성 성분이 뭔지 또는 구성 성분의 비율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얘네가 어떻게 모양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 다양한 팩터에 따라서 얘네들의 다양한 특성이 나타납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그 특성은 뭐냐면은 보통 2개 이상의 모노머 그러니까 이종 그 모노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물리적 특성이 그러니까 2개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그 우리가 가공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코폴리머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단일 특성을 가진다. 단일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하지만 얘네들이 그 구성 성분의 비율에 따라서 다양하게 물리적 특성이 나타난다라는 점만 제외하고는 한번 합성이 되면은 굉장히 얘네들은 우리가 사용하기에 편하게 단일 폴리머처럼 가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에 세 번째 고분자 얼로이 또는 블렌드라고 하는 것은 얘는 2개 이상의 고분자를 물리적으로 용융 혼합 합금하는 것이다. 자, 이게 가장 어찌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예요. 많이 사용. 그러니까 A랑 B가 있는데 A는 뭐가 안 좋고 B는 뭐가 A는 A의 장점과 B의 장점을 결합하고 싶은데 A와 B를 장점을 결합한 코폴리머를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런데 코폴리머를 만드는 게 사실 쉽지도 않고 걔를 중합하는데도 어찌 보면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사실 힘들다라고 한다면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가공 공정을 잘 맞춰서 얘네를 그냥 아예 섞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고분자 얼로이 또는 블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고분자 공중합체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면은 고분자 공중합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랜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뭐 A, B, A, B, B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패턴이 없는 게 이걸 우리가 랜덤 공중합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터네이팅이라고 하면은 얘네가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가는 애를 우리가 얼터네이팅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블록 공중합체는 요거 하나가 블록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AA 그다음에 BBBB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블록 단위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블록 공중합체. 그다음에 옆에 다음과 같이 가지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그 그래프트 공중합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는 고분자가 어떠한 분자 구조로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부터 이야기할 게 뭐냐면은 고분자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고분자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고분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아모포스예요. 아모포스인데 얘네들이 그 결정을 가집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가져요. 그러니까 결정이라고 하면은 일정하게 배열이 된 거예요. 일정하게 배열이 된 것. 그런데 얘네가 이렇게 일정하게 배열이 된 것을 그 결정성 고분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통 결정성 고분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체인이 이렇게 그 폴딩된 겹친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00% 결정성 고분자를 만드는 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결정성 고분자로 만들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고분자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얘네의 플렉서빌리티 때문에 그러는데 얘네가 결정성으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연성이 줄어들고 취성으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또 항상 이런 결정성 고분자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결정은 굉장히 기계적 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특성을 나타낼 때 그 결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몇 퍼센트가 결정성으로 돼 있느냐 이거를 가지고 얘네가 몇 프로짜리 결정도를 가진 고분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림 쪽을 볼 때 여기서는 한쪽은 얘네가 결정화된 영역이고 이쪽은 결정하지 않은 아모포스 영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모포스 영역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얘네가 쉽게 얼라인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 결정된 영역은 얘네가 다음과 같이 얼라인이 돼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리전 중에 얘네가 얼마만큼 결정화가 되어 있느냐를 따지는 게 결정화도라고 퍼센트 결정화도라고 하고요. 그 기계적 특성의 경우에는 이런 결정화도에 영향을 끼치게 되겠다. 또 얘네들이 보통 그 히트리먼트 같은 것들이 예를 들어서 들 경우에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어쩔 경우에는 결정화도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요.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결정화된 거에다가 히트리먼트를 하면은 결정화도가 그 감소할 수도 있고 다시 풀려서 감소할 수가 있고요. 또는 우리가 히트리트먼트 하면서 연신을 시켜줄 때는 얘네가 짝짝 당겨져서 결정화도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트리먼트 자체만으로 얘네가 이렇게 결정화도에 영향을 어떻게 준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결정성 고분자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결정성 고분자의 구조의 경우에는 우선 얘네들이 사슬이 밀착되어 있고 얘네들이 굉장히 정렬되어 있는 구조라고 했죠. 정렬. 결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 순서에 의한 배열 형태를 가지게 된다. 이게 바로 결정성 고분자의 구조가 되겠다. 그러면은 얘네가 결정화 조건이다라고 한다면은 얘네가 우선 패킹이 돼야 되겠죠. 얘네들이 이 체인이 규칙적으로 패킹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가 이제 그 패킹이 되려면 서로가 비슷하게 돼야지 패킹이 잘 되겠죠. 따라서 규칙적인 구조를 가진 고분자가 불규칙적인 그 구조를 가진 고분자보다 훨씬 결정화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해킹을 하고 싶어도 얘네가 불규칙적으로 돼 있어. 그러면은 결정하기 하기 어려운데 얘네가 규칙적인 구조를 가졌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규칙적인 배열을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결정화도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하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 격자 간의 2차 간격이 강해서 그 열 에너지에 의한 무질서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결정 격자 간에 이제 간격이 있는데 얘네가 열 에너지에 의해서 무질서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랜덤하게 얘네들이 배열이 될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랜덤하게 배열이 되지 않도록 정렬된 배열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결정화의 조건이 되겠다. 자, 그래서 결정화 배향성의 경우에는 주로 땡겨서 축 방향의 강도가 축 직각 방향의 강도보다 강한. 이 무슨 소리냐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얘를 이쪽과 이쪽으로 땡깁니다. 그럼 얘네가 쭉쭉 퍼지겠죠. 이런 식으로 쭉쭉 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자, 얘를 이렇게 땡긴다. 그럼 얘네가 이런 식으로 쭉쭉 펴지겠죠. 쭉쭉 펴지면은 얘를 분석할 때 이쪽을 A축과 B축이라고 할 때 B축이 A축보다 더 강도가 세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성 고분자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은 얘네들이 규칙적으로 이제 배열이 되기 때문에 용융점이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용융점 존재 안 해요? 용융점 존재하죠. 그런데 얘네가 아모포스일 때랑 결정성 고분자일 때랑 존재하는 물리적 특징이 조금 다르게 되겠습니다. 결정성 고분자일 때는 얘네가 용융점이 존재하고요. 그 분자 간에 당기는 힘이 얘네가 고분자 사슬을 밀착시켜서 얘네들 밀착시키게 되죠.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을 이렇게 당기니까 이렇게 밀착된 구조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높은 수축률이 발생을 하게 되겠다. 자, 그리고 얘네가 보통 고분자 체인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지멋대로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은 이 사이에 이런 프리 볼륨이라고 하는 것들이 커서 빛이 통과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많았는데 얘네가 밀착됐을 경우에는 내화학성은 강해지는데 당연히 내화학성이 강했죠. 하지만 빛은 통과가 저지가 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양날의 칼인데 얘네가 원래 이렇게 되어 있다가 쭉쭉 이렇게 치밀하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화학성이라면 외부에서 이런 케미칼이 침투해서 얘를 파괴시켜야 되는 틈이 있어야 되는데 얘네가 침투하기가 어렵죠. 침투하기 어렵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얘네들을 파괴하기도 어려워서 내화학성이 강해지는 대신에 빛도 얘네가 이렇게 통과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또한 불투명해지는 효과를 나타나게 되겠다. 양날의 칼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고분자의 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은 첫 번째 얘네가 고유 성질이죠. 얘네가 어떻게 얼만큼 결정화도가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게 크리스탈리저빌리티라고 하는 거죠. 얼만큼 결정화도가 일어날 수 있는가. 자, 두 번째 구조의 규칙성, 분자 간의 강한 친화력. 그러니까 얘네가 얼만큼 규칙적인 구조로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분자 간에 얼만큼 강한 친화력으로 되어 있어서 얘네가 이렇게 잘 얼라인 되어 있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가공 조건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가공 조건이라고 하면은 시간, 그 다음에 얘를 땡기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온도, 이런 것들이 이 세 가지가 큰 가공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온도 조건에서 얘를 어떻게 땡기느냐, 얼마만큼의 시간을 땡기느냐, 얼마만큼 빨리 땡기느냐, 늦게 땡기느냐, 이런 것들이 고분자의 결정성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겠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결정성 고분자가 있으면은 비결정성 고분자도 있겠죠. 그 다음에 반결정성 고분자는 반은 결정성이고 반은 무정형. 자, 비결정성의 경우에는 무정형이라고 말하는데 아몰포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또는 넌 크리스탈린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렇게 규칙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엉킨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반결정성은 세미크리스탈린이라고 합니다. 세미크리스탈린. 얘는
몇 프로가 결정성이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할 텐데 그 결정성과 무정성이 적절히 섞여 있는 이런 고분자 형태를 우리가 세미크리스탈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대다수의 고분자는 세미크리스탈린이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결정성 고분자의 특징의 경우에는 얘네들은 불규칙적인 배열이 우선 첫 번째 특징이고요. 연화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소프트닝 템퍼러처. 그러니까 얘는 그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여건이 되는 그 온도가 우리가 소프트닝 템퍼러처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그거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소프트닝 템퍼러처 TS 그 다음에 TG 그 다음에 T 멜팅 포인트 이런 순서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그룹들이 얘네들이 깨끗하게 정렬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성형해서 수축률이 작다. 그리고 공간 고분자랑 고분자 사이의 공간이 넓어서 빛의 통과가 자유롭기 때문에 얘는 투명한 빛이 굉장히 투명한 특징이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공간이 넓다 보니까 화학 물질이 침투가 쉬워서 내화학성이 좋지가 않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결정성 수지랑 비결정성 수지의 물성을 비교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결정성 수지의 경우에는 강성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요건 바뀌었습니다. 치수 정밀도는 요거는 반대예요. 얘가 이제 치수 정밀도가 좋죠. 치수 정밀도. 그 다음에 얘는 유동성. 이렇게 되겠죠. 자, 치수 정밀도가 결정성 수지가 좋고 유동성은 비결정성 수지가 당연히 좋겠죠. 그 다음 유연성도 당연히 비결정 수지가 좋고 강성은 결정성 수지가 좋고 그 다음에 내피로성 그 다음에 내충격성 이거는 왔다 갔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충격성이 결정성 수지의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얘네가 취성이 있기 때문에 내충격성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그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피로성이 이제 지속적인 그러니까 지속적인 외부 스트레스에 의해서 얼만큼 얘네가 저항을 발휘하냐라고 하는 건데 요새는 굉장히 많이 평준화가 됐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지가 않다. 당연히 내약품성이 내화학성을 뜻하기 때문에 내화학성은 결정성 수지가 좋고요. 투명성은 광학 특성이죠. 광학 특성은 비결정성 수지가 좋다. 자, 그래서 결정성 수지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러한 애들이 있고 뭐 폴리아스텔, 그 다음에 리퀴드 크리스탈 폴리머, 그 다음에 뭐 PPS, PBT 이런 애들을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그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하고요. 일반 범용 플라스틱에 해당하는 애들은 거의 다 비결정성 수지에 많이 해당이 되겠다. 자, 우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 수지 계열의 분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분류하느냐는 우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범용, 엔지니어링, 그다음 특수 플라스틱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얘네들의 그 물성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고분자 그 플라스틱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